이렇게. 자, 5세, 이제 6세가 됐어요. 5세만 해도 막 조작도 하고 막 뭘 만지기 시작하고 막 재밌어요. 이제 6세가 됐어요. 책도 이제 수학 동화 같은 것도 좀 읽어주고 엄마가 수학으로 뭐 이것저것 얘기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구할 거냐 워크지냐, 교구 아니면 교구와 워크지냐, 아니면 뭐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저는요 5세까지도 교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하나, 그 한솔에서 나온. 근데 아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중고로 찾기가 어렵다. 안 파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솔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걸 좋아하냐면은, 거기 웬만한 도형이랑 웬만한 피규어,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수를 셀 수 있는 피규어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카드가 있어요. 숫자 카드, 그리고 백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구성을 보시고 그 구성대로 하나하나 일일이 사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그 구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구들보다. 왜냐하면 다른 교구들을 이제 보면 솔직한 저의 후기예요. 다른 교구들은 보면은 워크지랑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는 교구들을 보면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지금 저는 누미콘이라는 것도 있고 만지는 수학 그 교구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각자가 달라요. 각자. 만지는 수학 교구 같은 경우에는 5, 6, 7, 8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약간 활용 빈도가 좀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일단 수백판 같은 그런 게 좀 없고 그다음에 좀 뭐랄까 놀이 위주 너무 그러니까 놀이 약간 보드 게임형 놀이 위주이다 보니까 수를 셀 수 있는 그 작은 피규어들이 좀 적어요. 근데 이제 한솔 같은 경우에서는 한 박스 안에 엄청 쬐끄만 이런 비츠 작은 동물들 교구가 한 5, 60개는 한 5, 6, 한 개당 한 5, 6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거의 100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수를 세는데 좀 필요하고 그리고 네 일단 수를 세는데 좀 필요한 그런 교구들이 필요해요. 애기들은. 그리고 뭔가 뭉텅이로 집어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좀 필요한데 약간 만지는 수학 교구는 세 파트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긴 하고 그다음에 워크북을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기는 있지만 좀 모자라요. 그 수를 세는 부분에 있어서나 이 알맹이들 네, 그런 게 조금 모자라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아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저런 교구를 쓰실 거면은 이런 뭉태기가 좀 필요해요. 하지만 뭐 그거를 예를 들면은 이런 꼭 동물 피규어가 아니고 나는 바둑알로 할 거야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쓰시면 괜찮죠. 그리고 누미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도형이 좀 많이 약합니다. 도형이 없어요. 저거는 거의 연산을 좀 하는 연산과 어떤 예를 들면은 길이 파트나 어떤 길이 뭐 저건 또 부피 이런 것도 없고 부피 질량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쟤는 거의 연산에 좀 맞춰져 있는 교구지만 그 연산을 우리가 잘 모르는 어레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완벽한 교구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웃긴 게 저희 집에는 한 세 가지 파트의 그러니까 그런 만진수학 교구라던가 누미콘도 있고 그다음에 한솔 교구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일 저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나 그 한솔에서 나왔던 교구는 뭔가 불규칙적이다. 무질서하다. 무질서해서 좋아해요. 그걸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게임을 하거나 뭔가 저걸로 스토리를 만들거나 재미를 갖고 싶다 할 땐 저걸 왕창 아무거나 다 쏟아놓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그러니까 지가 생각하는 것들을 스토리를 만들어내기엔 저게 훨씬 더 그림 그리기 좋은 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만진수학이나 누미콘 같은 저것은 워크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내가 응용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어떤 백판이라던가 아이하고 같이 나중에 그러니까 백판도 사실은 지금 저희 서드맘에서 지금 지양 씨는 매스 플레이라고 해서 오늘 저도 이제 그분한테 추천드렸는데 매스 플레이 하시는 그 지양님이 저보다 훨씬 더 지금 엄청 뭐랄까 노하우가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도 오래전에 단우랑 해 가지고 한 4 살 5 살 때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전 지금은 이제 왜냐면 아이가 초등학생이니까 학습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는 게 한 달에 한 2-3 번밖에 못 놀아 주는데 지향 씨는 저희 아이랑 아이가 동갑인데도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고 저보다 조금 늦게 이제 수학놀이를 이제 접하시다 보니까 이제 막 작년부터 열심히 하셔 가지고 훨씬 더 저보다 거의 매일 매스 플레이를 한 거예요. 정말 그 불규칙한 것과 무질서한 것 안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수학적 개념을 막 이야기하는 너무나 좀 제가 너무나 바라는 그 이상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적극 추천하니까 그분한테 가서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꼼꼼한 성격이고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인데 무질서 안에서 굉장히 본인은 엄마로서 되게 체계적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 계시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잘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꼭 배워보시라고 그런 노하우를 좀 배워보시고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을 좀 공유하시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드맘을 홍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디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잘 안 하시는 게 참 저는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3-4학년만 돼도 우리나라 수학 문제집을 학원을 내가 만약에 보내야 되면 그 숙제 때문에 애랑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애랑 놀아주고 싶어서 딱 수학교육을 펼쳐놓고 내가 아무리 무질서하게 막 펼쳐놓고 야 우리 게임 만들자 해도 엄마 나 집에서 나 학원에서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 이러지 나랑 놀아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안 놀아주면은 솔직하게 좀 제 생각에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학이 워낙 엄마들도 고민이 많으시고 하는 애들도 괴롭고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다 기회는. 그럼 노는 방법을 제대로 놀아줘라 제발. 그냥 자꾸 학습 생각하지 마시고 놀아줘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서드맘에서 미취학 아이들 수학을 이렇게 하세요. 수학놀이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는 애랑 재밌게 놀아주는데 그 안에서 조금씩만 흘리라는 거예요. 단어 정도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이거를 하나를 더해서 하나가 돼서 2가 되는 과정을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교구를 장난감처럼 놀고 있다가 애가 막 놀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슬쩍 어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는 걸 보여준다던가 내가 이게 되게 뾰족하네 이건 되게 뾰족하구나 그냥 흘리라는 거예요. 그냥 다 흘리면 득달같이 애들은 다 듣고 알고 그리고 어느 날 아는 척 하는데 체계가 잡히냐? 오늘은 내가 얘한테 1에서부터 5까지 가르칠 거야. 그다음에 1에서 10 가르칠 거야. 이거 내가 체계를 잡는다고 애가 그걸 반드시 잘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못 따라온다 싶으면 엄마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애 5세밖에 안 되는데. 6세 아니 8세도 잘 몰라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애가 몰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체계적으로 잘못된 건지가 아니라 더 많이 알려주면 돼요. 그냥 계속. 그 알려주는 게 학습적으로 알려주라는 게 앉혀놓고 공댕이를 앉혀놓고 그냥 뭐를 얘한테 이렇게 자꾸 뭔가 학습적으로 알려주고 학습지로 워크지로 뭔가 알려주려고 하지 않아도 나가서 뭐 하다가 밥 먹다가 얘기하다가 아니면 뭐 게임하다가 점수 따다가 뭐 주사위 굴리다가 뭐 색칠하다가 빙고 게임 하다가 뭘 하든지 다 그냥 그때 가르쳐 주면 돼요. 연산이라는 것도. 애들이 목적이 있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데 아무 목적이 없는데 갑자기 엄마가 뭔가 들이민다 하면 싫죠. 지네들이 할 놀이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세나 그러니까 5세는 5세든 6세든 아직 시간이 놀아줄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학습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가 학습적으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엄마만 이렇게 지금 지향 씨나 저나 지금 수학을 하시는 분들 하시면서
아니 엄마가 이런 개념을 좀 알면은 대화하기 편하잖아요. 그 대화의 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왜냐? 우리는 수학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애랑 어떻게 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애한테 덧셈을 구구단을 우리는 구구단 세대잖아요. 외웠으니까. 구구단 그냥 우리가 외웠으니까 그 방법 그대로 어느 시점이 되면 구구단표를 딱 사놓은 다음에 애를 구구단 송을 틀어주고 외우게 하고 그러면 얘가 구구단을 외우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곱셈을 곱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방법을 우린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책이 좋고 우리나라 교과서뿐만 아니라 미국 교과서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영어로 수학을 했으면 참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는 유튜브에 너무 재밌는 게 많거든요. 애들이 딱 봐도 아주 그냥 쨍한 것들이 많아요. 한 1, 2분짜리 클립 아주 짧은 클립이라도 뭐 구구단을 어떻게 그러니까 곱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0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자리값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막 만화로 뭐 엄청나게 쏟아져. 근데 그것들 같이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딱 보기에 스트레스 없지. 그냥 아까 퍼페트롤 얘기 잠시 하셨는데 퍼페트롤 같은 것만 보여주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수학으로 단어만 좀 들리면은 재밌고 짧은 클립 그리고 예를 들면 전 이렇게 활용해요. 애가 동영상 보고 싶다고 한다. 그런 거 보여줘요. 왜냐면은 이런 거 다른 건 동영상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거라도 재밌게 보는 거예요. 그거라도. 왜냐 뭔가 애니메이션이 나오니까 뭐지 재밌겠다 하면서 그냥 보는 거고 보다 보니까 귀가 또 열리고 또 그렇게 귀 열리라고 재밌는 컨텐츠를 많이 활용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뭐 전보매스 석세스나 이런 영어 워크지가 우리나라 문제집보다 쉬워요. 우리나라 수학보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 없이 좀 뭔가 약간 재미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여지를 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영어 수학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영어로 왜 수학을 해야 돼? 그냥 하는 거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재미로 한 3, 4년을 하니까 이제는 이렇게 그냥 영어로 홈스쿨링을 수학 교과서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알아버렸어요. 모든 걸. 플레이스 밸류가 뭔지, 멀티플리케이션이 뭔지, 디비전이 뭔지, 나머지 리메인더 이게 뭔지 그 개념을 제로가 뭔지 이거를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한 4세, 5세부터. 근데 그때 학습을 목표로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작은 수학 동화 읽어준 거고 수학 동화 읽은 거 그냥 애랑 그냥 얘기하고 놀아준 거고 교구도 무질서하게 저희 서드맘에 제가 고전 지금 엄마 독서 모임 하신데 서지영 리더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자유가 뭐냐? 무질서한 거. 무질서해야 자유. 불규칙해야 자유. 그럼 애들한테 자유를 줘야 창의적으로 뭘 생각하고 지네가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 뭐 이렇게 다 던져놓고 그냥 던져놓고 무질서하고 자꾸 불규칙한 거에 애를 좀 익숙하게 해줘 보세요. 그게 체계적인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요. 30분을 로봇을 갖고 놀았다. 예를 들면 아니면 30분을 가베로 막 얘가 쓰러뜨렸다가 막 넘어뜨렸다 막 해. 쟤는 진짜 나는 뭐 하나라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쟤 계속 저러고 있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30초라도 엄마가 여기다가 2개를 쌓아갖고 한 2개 정도 더 넣었더니 어머 야 엄마 건 5층 됐어. 와 엄청 이쁘다. 이렇게 그냥 흘렸어.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체계적이지 않아서 애가 모를 것이다. 그렇게 자주 애하고 5세 때는 걔가 놀 때 옆에서 그냥 약간의 참여? 애에 대한 호응을 놀이로 통해서 해주면서 정말 10분의 1만 던진다. 그러니까 뭐랄까 던지고 빠지고 던지고 빠지고를 엄마가 해주면은 자주자주 해주고 그럼 엄마도 재미를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우리 서드맘에서는 어쨌든 영어로 수학을 하니까 그럼 영어로 수학을 왜 할까? 저 어려운 것을 어머 영어로 콘텐츠 재밌는 게 엄청 많네 생각해 보니까 되게 많구나. 우리나라는 되게 좀 딱딱한데 아직은 그런 콘텐츠가 많지 않은데 진짜 유튜브에는 정말 이 수학을 재미게 하네. 되게 좀 새롭다. 이거를 엄마도 귀가 뚫린다니까요.
그리고 애도 봐요. 그리고 애가 영상을 막 보여달라고 할 때 엄마가 고를 수 있는 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다양해지죠. 퍼페트롤 이외에도. 우리는 뭐 퍼페트롤 슈퍼 3개 하면 슈퍼윙즈 뭐 하면 뭐 또 정해져 있잖아요. 뭐 파닉스 하면 뭐 알파 저기 뭐야 수학하면 넘버 블록스 막 그거밖에 활용을 잘 안 하고 어디서 이제 그게 유명하다고 하면 이제 그것만 보여주면 되겠지가 아니고 귀가 열리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엄마가 그 힘을 키우시면은 진짜 좋아요. 그럼 내가 조금 들리고 내가 좀 봤을 때 이거는 괜찮은 컨텐츠구나. 이거에서 얘가 좀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걸 좀 해주지? 할 때는 거기 서드맘에 계신 엄마들이랑 계속 같이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컨텐츠도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얘가 이걸 듣게끔 해주지? 그리고 얘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대화에 내가 단어만 슬쩍슬쩍 노출을 해주지? 5세, 6세는요? 그것까지예요. 그리고 아까 6세 엄마가 저한테 얘기하셨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무질서한 것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체계를 잡아가는 거예요. 또 일례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단우하고 동갑내기 엄마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한글을 아이가 좀 느린 거예요. 읽는 것이.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으셨어요. 내가 얘한테 노출을 거의 1년을 해준 것 같은데 7세부터 왜 얘가 이걸 잘 못 따라오고 얘가 이게 좀 감각이 없을까 되게 고민을 하셨는데 저는 무슨 얘기 드렸냐 이제 그분이 그리고 뭐 문해력 얘기 막 얘기하시면서 뭐 그거를 보니까 더 우리 애한테 이거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되지 뭐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학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센터나 학원이 차라리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내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 맞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는 기관이 더 낫겠지. 나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기관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고민할 거는 제가 인제 어떤 좀 그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센터나 학원에 보내는 거는 좋다. 좋은데 거기서 얘가 뭘 배우냐? 얼만큼 배우냐? 학습량이 지나치냐 어떠냐를 엄마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하고 하는 것이 왜 싫으냐 했을 땐 엄마가 화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엄마가 많은 것을 시켜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려 애들은 엄마하고 앉아 있는 이 시간보다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뭐 어떤 분량을 주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얘를 화내고 막 욕하고 막 이러진 않으니까 거기가 덜 스트레스 받아서 갈 수도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실 건 기관에 맡기더라도 얘가 거기 안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하고 있지? 얘가 거기서 스트레스 받진 않나? 그것도 대화를 계속하고 점검을 하셔야 되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학도 내가 가르치는 수학 내가 초등학교 한 3 학년 학원 보낼 수 있지만 그 학원에서의 그 양이 정말 적정한가? 그리고 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나? 그런 거를 우리는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엄마 입장에서 그냥 '내가 좀 잘 못하니까 일단 기관에 맡기는 거야.'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거를 그렇게 기관에 맡기더라도 얘가 스트레스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이제 한글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아이가 인제 통으로 글자를 하면 어디서 인제 얘기를 듣기로 통으로 글자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띄어서 이렇게 기역과 아가 만나 가가 되고 이렇게 해 주면은 더 뭔가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디서 들으시고 이제 그렇게 또 애를 하다 보니까 통문자로는 이렇게 인식시키듯이 "한 번도 내가 1년 동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그러면 그렇게도 시도를 한번 해 보지 그랬어요." 얘기하면서 "그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기관에 맡기는 거는 나도 뭐 괜찮은데 단지 얘가 정말 기관에서 잘 배우고 있는지 얼마만큼 배우고 있는지는 엄마가 좀 확인해 보고 같이 대화도 좀 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맡기더라도 완전히 손 놓지 말고 집에서 뭔가 게임으로 뭔가 대화로 애하고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걔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아니까.
얘가 어떤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기관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상태는 무조건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A to B 얘기해 드렸지만은 그 결과가 그 결과에 대해서 자꾸 되돌아서 B to A로 자꾸 적용해서 엄마가 조금 뭐랄까 점검해야 돼요, 아이를.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을 거야.'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냅둔다고 해서 걔가 그렇게 또 잘 따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5 학년 6 학년 되는 인제 분이 학원을 보내는데 거기는 굉장히 그 동네는 이제 서울에서도 선행을 아주 많이 하는 곳이라 5 학년만 돼도 벌써 중학교 1 학년 걸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내 아이가 중학교 1 학년 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너무나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얘는 벌써 그 5 학년은 이미 3 학년 1 학년 뭐 3 학년 2 학년 때부터 선행을 거듭하여 5 학년이 되어서 중학교 1 학년 거 선행을 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제 학원에서 배우고 있겠죠. 근데 얘가 딱 5 학년 되니까 중학교 1 학년 거 이제 선행해야 되는데 못 따라오니까 너무나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엄마도 스트레스고 아이도 스트레스고 막 이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5 학년인데 지금 중학교 거 못하고 3 학년이나 4 학년 거를 3 학년이나 4 학년 거로 돌아가서 다시 다져야지. 그랬더니 "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지금 서드맘도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선행이에요. 하지만 이 선행이 목적을 둔 선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행이 가능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선행이 좋냐? 좋지도 않아요 사실. 저는 지금 단우가 초등학교 1 학년 수학을 이제 매일 그 어떤 뭐 학습기를 통해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 요즘 쪼끔 고민이에요. '아 내가 저거를 굳이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게 뭐냐면은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안다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안다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걸 좋아하냐가 문제인 거죠. 앞으로 계속 바라봤을 때. 아는 걸 좋아하냐.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알면 수학 성적은 좋겠지만 행복한가 걔가. 이제 6세 인제 어쨌든 오늘 미취학 얘기를 자꾸 하다가 자꾸 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선행을 일단 다 차치하시고요. 지금은 5 세, 6세 때 계획을 둔다는 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선행이에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1 학년 들어가서 아직도 지금 단우 보면은 아직도 열 세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너무 많이 아는 아이들한테는 다른 환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내 아이가 연산을 잘한다고 연산을 계속 쭉 막 1000 짜리 만 짜리까지 가는 거 하지 마시고 내 애가 7 세인데 한 10 짜리도 막 해. 너무 좋죠. 그럼 다른 환기를 시켜 준다. 예를 들면 뭐 수학 동화를 읽었으면 수학자 나오는 어떤 재밌는 수학자가 나오는 재밌는 이론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잠깐 함께 클립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학을 지금 얘가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연산으로 쭉 넘어가는 그런 거 말고 자꾸 어떤 다른 환기를 통해서 애한테 호감을 잃지 않게끔 가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거가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니 인제 서드맘 스쿨에서도 선행하려고 선행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아 지금 내 애는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쫓아가지?'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학습 학습을 안 하려고 하면 학습이 되고 학습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요. 음 첫째 여기 잠깐 제가 여기 채팅방에 보니까 둘째가 둘째가 돌쟁이여 가지고 애가 6 세인데 얼렁뚱땅 지나갔대요. 첫째가 거의 방치래요. 그리고 하원한 다음에 루틴 어떻게 놀이랑 학습 채워 줄지 제일 큰 고민이래요 6 세.
6세 저는 과학, 수학, 특히 과학, 수학 그리고 책 이렇게 세 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미술 활동. 근데 기초는 제가 어디서 뭘 로드맵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책 읽고 거기 책에 뒤에 나와 있는 활동하라고 그러면 그런 거 했고, 그리고 애랑 얘기하다가 재밌을 것 같으면 화산 폭발 나온다 하면 화산 폭발 찾아가지고, 요즘 인터넷에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에 더 많아요. 유튜브 딱 지금 바로 나와서 그런 거 그냥 한 번씩 다 한 번 한 번 그냥 경험상만 했지 학습을 생각하고 한 게 없어요. 6세까지. 거의 뭐, 그리고 수학. 6세 때 왜 영어로 워크북을 풀게 되었느냐? 재밌어서. 그리고 왜 재밌어서 했느냐? 그게 어떻게 거기까지 넘어가게 됐느냐? 수학을 우리나라 동화책도 한지를 읽어주고, 수학 매스 스타트밖에 없었는데 그거 한지를 읽어주다가 보니까 내가 조금 아는 게 생겨가지고, 그 아는 걸 통해 갖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얘하고 뭐 에디션 배웠다 그러면 유튜브에 에디션 4 키즈 치니까 뭐가 엄청 재밌는 게 많아서 그런 거 한두 개를 들려준다. 그럼 애가 좀 귀가 열린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수학적인 콘텐츠도 좀 보게 되었다. 그게 쌓여가지고 워크지를 풀어서 내가 뭐라고 샬라샬라 영어로 얘기했더니 알아듣는다. 그리고 거기 색칠하라고 하는 게 나온다. 점을 그으라고 한다. 거기에 비밀 글자를 찾으라고 한다. 이런 게 재밌어서 그렇게 갔다. 그리고 그게 다 되고 나니까 이제는 혼자서 이렇게 어떤 교과서, 국제학교에서 쓰고 있는 이런 교과서도 이제 혼자서 풀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애티튜드가 생겼다. 체계를 잡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6세, 7세까지도 엄청 많이 놀아주시되 거기에 너무 체계를 지금 학교에서 잘 잡아줘요. 그리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수학은 아직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안 그러면 여기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면은 학교 가갖고 되게 재미없어요. 지금 저도 얘가 너무 많은 걸 알아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하는 그 학습기에서 수학하는 거를 조금 매일 하지 않고 좀 냅두려고 그래. 하루에 한 몇 개만. 너무 쉬운 거를 자꾸 하면 애가 힘들어. 그것 때문에 또 더 힘들어 할까 봐. 마음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를 너무 학습의 모든 걸 연결 짓지 마세요. 그리고 되는 대로 하세요. 되는 대로 해도 돼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책 읽고 되는 대로. 아니, 시간이 얼마나 많고 내가 바쁘면 주말에 해주면 되고, 주말에 놀다 왔어 그럼 좀 내가 미안해, 주말에 너무 놀아가지고 토요일을 나 바깥에서 노느라고 아무것도 못했네 이렇게 생각 들면 평일에 아무 때나 나 기분 좋고 좀 에너지 충만할 때 한 번씩 책 읽다가 거기 꽂히는 거 있으면 오늘 못하면 내일, 아니면 한 이번 주에 한번 해주고 그냥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한 번 화산 폭발 해줬다 기억해요. 내년에 또 할 수 있어요. 그 후년에 또 해요. 지금도 해요. 다는 지금 재밌으니까 막 베이킹소다 막 부글부글 막 올라오면 재밌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제가 eruption 이거 하나, 그땐 한 5세 6세 때 eruption 이 단어만 하나 애한테 노출시켜서 와 it's erupting eruption explosion 뭐 이런 것만 얘기해주고 하나도 안 해줬다. 이제는 그게 왜 그러는지 마그마가 어쨌는지 저도 이제 영어 공부를 했고 하도 애랑 그걸 비슷한 거를 계속 몇 년째 해봤고 하니까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애가 옆에서 뭐 할 때 제가 주저주저 떠들다 보니까 그걸 다 알아듣고, 내가 말하는 걸 얘가 다는 못 알아들었을 거야. 내가 콩글리시를 섞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어? 그러면 유튜브에서 좀 비슷한 거 이거 보여줘야죠. 야, 유튜브 봐봐. 우리랑 똑같은 걸 했어. 그럼 애가 유튜브를 보겠죠? 그래서 쭉 봐요. 그럼 거기서 내가 안 해줬던 더 명확한 단어들과 문장을 가지고 막 더 재밌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유사한 컨텐츠를 화산 폭발이다 한 두세 개만 딱 유사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찾기가 너무 쉬워요. 볼케이노 뭐 experiment for kids 무조건 뒤에 for kids 붙이면 너 엄청나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나랑 내가 한 걸 저기서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할 걸 저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렇게 계속 유기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걔가 그렇게 그거 한번 재밌는 거 알면은 또 귀신같이 그런 과학 실험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요. 넷플릭스에도 많고요. 유튜브에도 많고요. 심지어 이제 지가 좋아하는 채널이 생겼어요. 과학 아주
엄청 웃기게 하는 막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하는 되게 채널이, 그러니까 뭐랄까 취미? 코드? 이런 게 생겨요. 이제 영어로 그런 걸 좀 하면. 그리고 다양하게 접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어로 제가 왜 과학이나 수학 하냐면 개그가 있다니까요. 유머가 있어요. 참 잘 만들었어요, 진짜. 그 유머를 낄낄거리면서 본다니까요. 어떤 채널인지 과학 너무 많아요, 너무. 제가 뭐 하도 이제 저는 영어 수학 거나 아니면 과학할 때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리니까 그때그때 알려드리는데,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뭐 물론 알려드리겠지만 자꾸 찾아보세요. 자꾸 찾아보고 내 애가 꽂히는 채널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 채널을 계속 보면 애가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잡지 골라서 읽듯이 그 채널을 골라서 보게 된다니까요. 그거는 엄마가 시켜서 되지를 않아요. 애가 스스로 찾아서 볼 수 있는 애가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워크지나 뭔가 그러니까 워크지, 벌써 문제지. 자꾸 특히 우리나라 문제는 너무 딱딱해. 뭐뭐를 구하시오, 무엇을 어떻게 하시오, 풀이를 어떻게 하시오, 뭐 이것이 맞는지 어쩌시오. 제가 우리나라 지금 약간 최상위인지 무슨 팩토인지 하여튼 그 학습기에 약간 최상위 수학 문제가 1학년 께 나와서 가끔씩 아이가 이제 보기는 하는데, 그걸 보면 제가 그 풀이 과정을 하는 걸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보면 정말 무슨 중학생한테 풀이 과정 하듯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도 뭐 문제가 어려운 걸 떠나서 그 풀이 과정을 설명하는 선생님이 중학생 애한테 가르치듯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어요, 영상에서. 아시나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내가 모르는 것, 예를 들면 기관이나 학원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줄까? 저렇게 설명하겠지?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쉽고 더 재밌고 더 유머러스하게 할 수 있는 채널들도 활용해라. 근데 그게 지금은 아쉽게도 영어로 된 콘텐츠가 더 많더라. 그래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갖게 해주세요, 아이를. 그러려면은 걔가 코드를 가지려면은 일단 그 자유로움, 강제성이 없어야 돼요. 강제성. 8세의 강제성 좀 띄우고 싶으시면은 7세까지, 6, 7세까지는 강제성을 최대한 배제해야 돼요. 물론 7세가 되면은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지가 아는 게 굉장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돼요. 수학도 과학도 책 아는 무엇도 한글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지가 안다. 좀 책 좀 받고 지가 뭔가 좀 수학도 해봤고 엄마랑 놀아보기도 했고 워크지도 몇 개씩 좀 풀어봤다 하는 애들은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학습 습관, 루틴을 잡아줘도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7세는 7세, 그것도 7세 중반 후반. 저는 최대한 미뤘어요, 그 루틴 잡는 걸. 왜? 초등학교 때 내가 좀 빠지고 얘 혼자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최소한의 잡은 쓰기 루틴은 정말 한 페이지. 아마 다른 엄마, 그러니까 저한테 그 한글 물어보셨던 엄마들이나 어떻게 기관에선 애들을 쓰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집에서 단 매일 한 페이지. 근데 한 페이지는 단어 3개. 뭐 기차부터 시작했어요. 기차,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쓰기 시작했다. 지금은 이제 말랑말랑해요. 쫄깃쫄깃해요. 뭐 어려운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 매일 했어요. 너무 애가 견딘다기보단 표현이 이 정도는 뭐 하는 정도까지만. 대신에 매일. 저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수학도. 애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를 하려면은 8세 때, 9세 때 그걸 시켜서 얘가 오케이 하고서 이렇게 하려면은 최대한 미뤄야 돼요. 그 루틴 잡는 걸. 미리 땡겨서 하다가 망할 수 있다. 나중에 과부하 걸린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과학은 선행은 호기심이 그냥 좀 더 지금 내가 아는 거에서 조금 더 호기심이 확장돼서 내가 말로 주절주절 떠드는 정도의 것. 수학, 과학도. 그러니까 내가 뭐 아는 것을 주절주절 떠들 수 있는 정도, 내가 그냥 흥미로워, 재밌어 하는 정도까지. 그것이 학년으로 아니면 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선행 말고 그냥 흥미롭게 계속 애들은 자기만의 방에다가 다 아무거나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막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이런 게 막 너무 집어넣어서 그런 애들은 뭐냐. 과학 뭐 지금 이제는 단우한테 뭔가 과학 실험 할래? 하면 오예 이런 반응. 오케이 이러면서 막 그리고 막 예를 들면 너 엄마 영상 보고 싶어. 안 돼, 안 돼. 오늘은 안 돼. 너 어저께 5개 봤어. 오늘은 3개 봤는데 너 이미 지금 3개 봤어. 안 돼, 못 봐. 하는데 애가 하나만 보면 안 돼. 하나만. 알았어. 그러면 너 저번에 한 거 그거 뭐야? 너 그때 그거 화상 폭발한 거 그거 그 아저씨 거 그건 하나 봐도 돼. 그래서 오예 또 이러고.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채널이 그 약간 학습적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걔도 그걸 재밌어하는 그 채널. 근데 그 채널이 재밌는 채널인데 학습적이면 좋잖아요. 그런 코드를 계속 마련해 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면은 이건 선행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그냥 호기심과 그냥 즐거움의 그러니까 연장이에요. 그리고 그거와 전혀 별개의 것은 루틴을 잡는 것, 공부하는 것, 학습하는 것은 최대한 미룰 만큼 미루고 그리고 계속 간을 보세요. 간 보다가 못할 것 같다, 안 한다, 힘들다. 얘가 정말 그거는 저는 일단 마지노선을 8세까지 둘게요. 만약 예를 들면 저도 아직 9세는 접해보지 않고 지금 8세 지금 잘 쓰기 루틴이 되고 있었으니까 왜 4, 5, 6, 7세 때 냅둬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쓰기 이외에는 다 일일이 맨날 놀이터에서 놀고 책 읽고 지가 좋아하는 책 읽고 그리고 제가 그 공독쌤 공부머리 독서법 선생님 만나서 제가 환기가 된 게 뭐냐면 학습 전집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보여주지 마라. 자꾸 애를 환기시켜라. 이지한 걸로. 걔가 아기 때 봤던 동화책, 지가 꽂히는 책, 보게 가만 좀 냅두는 시간을 더 줘라. 너무 환기됐어요. 왜냐? 지금까지 너무 제가 얘가 얘 너무 수학 좋아하니까 수학을 너무 이제 초등학교까지 막 읽어주고 좋아하니까 근데 너무 그것만 한 거예요. 과학도 얘가 실험 좋아하고 하니까 과학만 또 막 보여주는데 너무 편향됐다. 너무 이쪽으로 내가 바라는 쪽으로 갔다. 이렇게 가지 말고 가만 애를 냅두고 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쓰기 루틴만 딱 끝내놓고 나머지는 다 냅두면은 애가 알아서 지가 좋아하는 거 웃긴 거 쉬운 거 막 보고 싶은 거 보고 계속 막 10번 보는 거 그건 냅두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환기를 시켜야겠다. 더 환기시키자. 조금 더. 대신에 아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루틴은 매일 할 수 있는 루틴만 갖게 하는 아이가 되게 하자. 그러니까 작은 루틴과 그리고 독서 그리고 대화 3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저는 이제 서드맘에서 제가 이거는 제가 9월 달에 9월 달에 초등학교 아이들만 데리고 가능한 아이들만 데리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은 지금은 체계를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줘라. 그럼 쪼면 안 된다. 체계적이면 안 된다. 갇히게 하면 그 체계 안에 갇히면 안 된다. 지금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교구 그분이 이제 교구 얘기하셨지만은 추천은 그거예요. 아직 아기들은 정형화되어 있는 딱 그런 거 말고 무더기로 쏟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네, 무더기로 쏟아서 할 수 있는 것. 움켜쥐고 세보고 컵에 넣고 흔들고 그리고 그걸 한번 뭐 가위가위보를 하든 주사위를 하든 해서 게임을 해가지고 서로 막 누가 이기고 지는 것 때문에 애가 싫어해요 하면은 걔가 계속 이기게 해줘요.
그거 싫어해요? 그러면 색칠을 해. 뭐 우리 그러면 이거 한 만큼 한 번 이긴 사람이 여기 색칠 한 5개 하자 해갖고 그리드를 색칠하게 해요. 땅 따먹기처럼. 뭐 그런 걸 하는 거야. 아주 그냥 가벼운 것들을. 근데 그거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무질서하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이게 뭐가 과연 효과적일까? 진짜 필요해가지고 초등학교 가서 한 1학년, 2학년 때 시켜보세요. 하나 안 해요. 내가 놀아주려고 해도 안 놀아요. 내가. 그게 코드도 아니고 그게 노는 코드도 아닐 뿐더러 이미 그렇게 안 놀아보고 뭐 공부로 수학을 했던 이제 문제집으로 수학을 먼저 접한 애들은 그거 안 해요. 그것도 다 엄마가 왜 엄마가 여기서 막 자꾸 더해보라고 빼보라고 하면은 뭐야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단번에 알아요. 안 해요. 안 해. 선택을 잘 한번 해보세요. 무질서한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불규칙한 어떤 걸 얘가 아냐 모르냐에 자꾸 점검하지 지금 막 너무 그거를 점검해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점검을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얘가 좋아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좀 더 바라봐 줘라. 이거 얘가 도형을 좋아하면 도형 더 좋아하도록 냅두고 막 더하는 거 빼는 거 하는 거 같으면 더하는 거 빼는 거 조금 더 이렇게 가게 해주고 그리고 어쨌든 서드맘에 오시면은 그런 것을 좀 펼쳐서 보게 하는 것 집중해서 막 올라가 스텝업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펼쳐서 계속 다른 것과 연계 짓는 이번에 제가 시메트리 대칭 5월 달에 공부하거든요. 대칭을 공부를 할 건데 우리는 보통 유치 아이, 유아 아이, 초등학교 1, 2학년 대칭하면 다 선대칭만 생각해요. 그 선대칭만 나와요. 그 활동지에도. 그게 갇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 개인적으로. 선대칭만 있지 않잖아요. 엄청난 대칭이 많이 있어요. 한 4-5개가 막 되고 하는데 그거를 학습적으로 얘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어렵죠. 하지만 그냥 내가 종이에다가 엄마가 야 되게 신기한 거 있다 하면서 그냥 그 경험 시켜주는 거죠. 경험. 근데 그 경험 안에 재밌어 한다? 그러면은 그 경험이 재밌어서 거기서 뭔가 어떤 확장이나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지 순서대로 유아에서 여긴 선대칭이면 돼. 그 다음엔 뭐 이렇게 점대칭, 그 다음엔 뭐 패턴으로,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학교에서 다 단계적으로 해주겠죠.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이면 엄마들이 그 걱정하는 그래도 조금은 선행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얘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 학년보다 조금은 그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하나씩 엄마가 조금 안 다음에 개념을 한 번씩 이렇게 얘네들한테 노출할 때 제가 이제 대칭 가지고도 이번 달에 좀 재밌게 할 건데 뭐 장난감 애가 뭐 만들고 있을 때도 이게 대칭인지 어떤 식의 대칭인지 뭐 이 얘는 대칭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대칭이 되는지 이런 게임을 한다던가 서로 막 그런 걸 집에서 갖고 오게 한다던가 어떻게 어떤 애들은 불규칙하고 어떤 애는 대칭 왜 대칭이 필요하지 왜 우리 주변엔 대칭이 왜 이렇게 많지 도대체 왜 우리 주변엔 왜 이렇게 불규칙한 것들이 별로 없지 왜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대칭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왜 그걸 보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거나 그런 수학자들을 찾아서 이야기해 준다거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랑 대화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이제 대화로 많이 푸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되고 재밌을 때 한두 번 이제 재밌는 워크지를 좀 풀리고 그렇게 이제 갈 거거든요. 스티커를 이용한다던가 자아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는 걸 한번 같이 해본다던가 그러면은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랑 나랑 같이 내기를 내. 온 가족이 같이 내기를 해. 대칭을 자 2개를 가지고 야 이거 오늘 미션이야. 오늘의 미션. 누가 더 대칭스럽게 만드는가 했는데 그 안에서 뭐냐? 길이를 재는. 센치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 걸 하면서. 스티커를 이렇게 엄마는 자를 딱 대고서 스티커를 바르게 붙였는데 나는 내 맘대로 붙였더니 들쭉날쭉해. 자를 대가지고 했더니 이랬어. 엄마는 사실 자를 대고 간격을 내갖고 여기 0.5mm 보이지? 0.5mm대로 붙였거든. 이야기할 때 애가 한 번 더 자를 볼 수 있게 되고 거기에 수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엄마는 여기서 0에서부터 10개 붙였더니 지금 딱 여기 5cm 온 거야. 이렇게 얘기 그냥 하면서 흘리고 자에 대해서 길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할 수 있고
대칭도 예를 들면 선대칭 이외에도 막 거꾸로 되는 막 이상한 대칭들이 많아요. 막 블레이드 무슨 시메트리 뭐 되게 많아요. 재밌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번씩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오늘 엄마랑은 이걸로 했으니까 내일은 저걸. 교구도 마찬가지. 교구도 선대칭할 때 대칭을 만들 때 교구 예를 들면 가베 같은 거 있을 때도 입체로 어디 하나에 딱 선을 주고 어떤 선을 아무렇게나 대칭으로든 사선으로든 뭐 아니, 사선으로든 뭐 이렇게 수직이로든 수평이로든 두고 입체로 만들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블럭이 있으면. 그러니까 할 거리는 많아요. 근데 이걸 몇 번 해주느냐. 내가 너무 바빠서 몇 번 해주느냐 정도의 문제지 할 거리는 정말 많아요. 한 달에 한 서너 번만 해줘도 걔가 그거에 대한 즐거운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몇 번 활동해주고 나서는 그거에 대한 주제 뭐 동화를 읽어주든지 또 다시 컨텐츠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시면은 영어로 수학하는 귀가 열리고 참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 수학 제가 얘기하면 참 미안하고 그랬어요. 또 저 엄마가 왜 또 영어로 수학까지 얘기를 하냐 했는데 요즘에 보세요.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영어 수학한다고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너무 또 막 요즘에 또 그게 또 트렌드더라고요. 막 영어로 수학, 막 수학, 영어로 과학하고 이런 게 또 되게 또 트렌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드를 따르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재미로. 왜냐? 자꾸 또 트렌드 따라서 그렇게 가다 보면 또 어딘가에 뭔가 또 갇혀. 반드시. 갇히지 않고 계속 펼치고 무질서하고 불규칙한 곳에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어 노출 시간이나 영상 패드 제가 영상은요 하루에 3개로 정해줬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퍼페트롤 얘기 2시간씩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 집에서 애가 만약에 2시간 봤다 그럼 제가 그걸 다 애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단우가 네가 동영상 3개를 보기로 했는데 너가 보통 보는 동영상은 15분에서 20분 사이야. 근데 그걸 네가 3개를 봤으니까 20분짜리 3개를 곱해봐. 그러면은 60분인데 넌 지금 120분 봤잖아. 그럼 넌 며칠 동안 못 보지? 라고 얘기해줘요.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왜냐 지는 보고 싶으면 봤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게 해줘도 지가 본 거에 대해 책임지면 돼요. 그렇게. 그리고 동영상을 지가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은 게 3개 중에 몇 개인데? 그래서 엄마가 보라고 하는 것도 하나 봤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페어하잖아. 우리 공평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원하는 건 넌 계속 퍼페트롤만 원하겠지만 그거는 계속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 생각엔 그거 계속 보는 거는 아니야. unfair야. 얘기해주고. 이것도 봐야지. 그래서 모든 걸 다 잘 볼 줄 알아야지. 어떻게 좋은 것만 하니 좋고 되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그런 거 다 다 하나씩 조율하고 맞춰가시면서 하시면 되고 영어 노출, 영상, 책, 패드 몇 살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7세인데도 그러고 있다고? 어때요? 7세인데 아직 하지만 7세, 8세는 이제 루틴을 잡아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셔야 돼요. 제 생각은 조금씩 뭐랄까 앉혀놓고 이거 해 그냥 이유 없이 그거 말고 이유를 자꾸 찾아주는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 돼요. 노력하는 게 왜 좋은지, 이렇게 습관을 잡는 건 왜 좋은지, 글씨는 왜 바르게 쓰는 것이 좋은지 그 이유들을 다 명백히 애가 알아들을 수 있게 혹은 못 알아들어도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내 좋은 경험들, 주변의 좋은 경험들 안 되면 위인이라도 안 되면 뭐라도 얘가 앉아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버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조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왜냐면은 저는 저희 애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길 바라고 불규칙하고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만 정말 자유로운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아는 걸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쓰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쓰는 것을 알게 하려면은 아이 스스로 내가 아무리 불규칙을 좋아해도 자기 안의 규칙은 자기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이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저는 솔직히 공부하라고 해요. 공부라는 건 나쁜 거 아니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줘요. 1 등하다 1 등 해라 뭐 해라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어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 내가 이걸 왜 해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 줘요. 그냥 약간 정신적인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7 세, 8 세는 7 세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논리가 생겼으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이야기 필요하다고 봐요. 학습적으로 만약에 바라신다면. 완전 자유로 논다고 놓지 않고 약간 내가 그래도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자기 주도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로 내가 좀 서포트 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해 주면서도 그런 루틴을 잡아 주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음 영어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노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5-6 세, 7세 때 5 세, 6 세가 피크였어요. 그때 참 많이 해 줬어요. 어저께 저 아는 언니도 그 언니 아이가 정말 영어를 그냥 거의 원어민처럼 하는데 그 언니도 사교육을 못 했어요. 집이 뭐 이렇게 막 그런 학원을 막 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분이 아니셔 가지고 정말 집에서 애한테 그 언니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지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언니도 얘기했어요. "내가 못한다고 내가 여기서 안 하면 얘는 날 따라서 더 안 할 것 같아서 용기 냈다."고. 그래서 정말 아기 때부터 되도 않지만 발음도 정말 안 좋지만 뭐라도 하나라도 얘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근데 웃긴 게 그렇게 6 세, 7 세까지 자기가 쪼끔씩 해 줬더니 그리고 책 읽어 주고 내가 쪼금이라도 영어로 몇 마디라도 던지고 바깥에 나가서 자기가 어떤 책에서 bark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그 나무의 껍데기 "이게 bark야." 하면서 "이건 bark. It's bark."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렇게 얘기해 준 게 거의 7세 때까지 한 3년 정도 그렇게 아이 데리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아무 뭐랄까 어떤 로드맵도 없이 그렇게 갔더니 8세 때 되더니 지가 알아서 어느 날 그렇게 책도 혼자서 듣고 뭐 하고 혼자서 뭐 책을 좋아하고 읽기도 하고 말도 어느새 트이더라. 근데 그 언니도 저랑 비슷한 방법을 썼었어요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를 막 과부하 걸리게 하지 않았고 막 너무 막 듣게 하지 않았고 너무 보게 하지 않았고 너무 어떤 것에 갇히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설렁설렁했어요. 하지만 끈을 놓지 않고 했어요. 그냥 길게 가늘게 갔어요. 그리고 아주 아이를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 관계 굉장히 아이가 정서적으로 잘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걘 정말 너무 다방면으로 뭐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걔만의 어떤 생각 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굉장히 그런 창고를 많이 갖고 걔는 정말 그 창고가 그득그득 쌓여 있는 애가 보여요 그런 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 쫓지 마세요 뭔가를. 너무 많이 쫓고 막 너무 많이 그러지 마세요. 그 영어 노출도 음 8세 정도 되면은 상당히 줄어요. 저 지금 영어로 왜냐면 애가 인제 영어로 말을 하고 영어로 듣고 이런 게 되니까 제가 말을 할 필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그냥 저 나름의 제가 쪼끔 더 잘하고 싶어서 단우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영어로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거를 끊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거지 아이하고 저하고는 요즘엔 거의 같이 좀 배우는 것 같아요. 특히 과학 같은 거나 이런 거는. 과학 같은 거는 이제 아이가 조금씩 더 심화된 단어들을 듣고 알고 저한테 먼저 알려주고 저도 다시 그런 영상을 본다든가 책을 통해서 보고 아이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그 단어가 서로 맞는지 다시 구글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되 일상적 대화는 인제 영어로 많이 거의 안 해요. 옛날엔 되게 의식적으로 거의 5대5 해 줬어요. 한 이 2 살, 3 살, 4 살, 5 살까지 거의 6 살, 6 살까지도 거의 반씩은 해 줘야겠다. 계속 파파고를 열었고 계속 네이버 앱을 통해서 계속 해 줬어요. 지금은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젠. 아이가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만 딱 스위치해서 영어로 수학할 때만 딱 스위치, 과학 이야기할 때만 스위치.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습관과 어떤 기반을 마련해 줄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주절주절 떠들어 드렸지만 어렵다라고 느끼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할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지 않을 것, 내가 하지 않을 것부터 생각을 딱 하고 생각을 많이 덜어내세요. 덜어내고 다시 한 번씩 하나씩 다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뭐 보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면 좋을까? 얘랑 얼마만큼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내가 뭘 의식하면 좋을까? 내가 얘한테 지금 영상을 이만큼 보여주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지금 영상을 안 보여주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까? 그 규칙을 하기 위해서 얘랑 어떤 식의 대화를 하면 좀 좋을까?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에 빠져 다른 거 듣지 마시고 지금은 정리하고 덜어내고 안 할 것부터 다 빼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 계셔가지고 수학 특히 저희 지금 서드맘에서 수학한다, 과학한다 굉장히 뭐가 많아 보여요. 교재도 많이 쓰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프로젝트도 많은 것 같고 뭐 많은 것 같고 일단 5세, 6세, 7세다 하면은 매스 플레이 지향님이랑만 하세요. 여기 6개월 있다가 아마 끝 안 하실 거예요. 그분 더 이상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랑 그냥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거기 가서 뭘 하나 저 사람이 뭘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놀아주고 있지? 그리고 내가 집에서 시도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그리고 자꾸 내 걸로 만드는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는 매스 스타트란 교재를 쓰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그냥 노는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개념을 하나 알고 오늘도 카페에 올려주셨더라고요. 뭐 돈이랑 돈이랑 뭐 하신다고 하던데 개념을 한 두세 가지 개념을 하시더라고요. 그 개념만 가지고 그 개념 단어만 의식할 단어만 갖고 노는 거예요. 애랑 뭐 할 때. 그것만. 저는 전혀 게임을 모릅니다. 안 해봤습니다. 배워보세요. 그분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마 하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전 다 까먹었어요. 거의. 저는 이제 하도 어렸을 때 한 건 다 까먹고 그분이 지금도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막 학습 이쪽으로 막 생각하느라고 저는 지금 저희 단어와 저희 단계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단계예요. 아는 걸 설명하는 것. 아는 걸 우리말로도 아는 걸 영어로도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법. 아이가 지가 아는 걸 어떻게 지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놀이 수학은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향님이 지금 계실 때 같이 3월 달부터 시작하셨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몇 개라도 배워보세요. 몇 개라도 배우고 공유해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워크북 같은 거는 재밌는 거 많아요. 영어는 특히. 딱 그냥 저희가 굳이 추천해주지 않는 교재라도 한두 권 정도 갖고 계셔 보세요. 근데 딱 봐가지고 6, 7세인데 뭐 문제가 한 페이지에 막 여러 개다. 10문제 있다. 그거는 너무 별론 거예요. 한 페이지 적어도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는 괜찮지만 문제가 너무 막 빽빽하다. 다 별로예요. 그런 거 다 치우고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연산도 지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연산 이건 제가 개인적인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근데 연산을 해서 애한테 기계적으로 풀릴 시간보다 더 확보해야 될 시간은 무엇이냐? 더하기가 뭐야? 더하는 게 왜 곱셈과 연결돼 있지? 더해서 계속 더하면 뭐가 나오지? 계속 더하면 어떤 큰 수가 나오지? 무한은 뭐야? 계속 빼면 왜 마이너스가 앞에 이게 뭐지? 이런 건 뭐지? 뭐지? 이런 뭐지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그 뭐지에 대해 답을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계속 궁금증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왜 세로로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문제가 틀리면 답을 풀리면 안 돼 할 때는 그거는 리그룹하는 자릿수 옮겨가지고 이렇게 막
자릿수 옮기는 그런 것들, 곱셈, 나눗셈, 뭐 뺄셈,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산해서 그 절대 틀리지 않게끔 그 콜룸을 딱 세워서 하는 거. 그거는 제가 볼 땐 3학년? 3, 4학년? 그전에는 그걸로 지금 힘을 뺄 시간보다 1 더하기 2, 3 더하기 5, 5 더하기 9, 그 기계적으로 할 그 시간보다는 그거를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걸 하시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지? 그거를 알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조금 우리는 오늘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린 이런 방법을 배우지 않았다. 학교에서 안 배웠다. 대화하는 방법을 우린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수학을 가르치는지 알 필요가 있다. 왜 미국 지금 국제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 교과서가 왜 이렇게 쉽지 우리나라 거보다? 이유가 있다. 근데 수학은 저렇게 되게 쉬운데 수학이 1학년 게 거의 유치원 수준이에요. 근데 과학은 한 4학년 수준이에요. 이게 뭔 일이지?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3학년부터 과학을 하는데 미국은 1학년부터 한단 말이지. 근데 미국은 벌써 5, 6살만 돼도 condensation 막 이런 걸 다 알아요. 뭐 evaporation 이런 걸 다 알아요. 막 5세, 6세가 뭐 temperature. 왜 쟤네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지?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걸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지금 다른 곳은 그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건 왜?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가는 방향이 아이하고 함께 갈 때 홈스쿨을 시키고 자기주도 시킬 때 어떻게 가는 방향이 얘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지를 볼 수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영어로 교과 과목 한번 해보라는 게. 좀 더 눈을 좀 더 뜨고 왜 그렇지?를 같이 알아가 보자는 부분이에요. 왜 가르치고 있지 저거를? 왜 애들한테 자꾸 구구단 안 하고 곱셈 테이블을 자꾸 애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서 자꾸 그 곱셈 테이블 보면 딱딱 연결해서 답이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그 답이 나오는 그걸 왜 자꾸 그 곱셈 테이블 보라 하지? 외국은? 왜 0을 자꾸 중요하다 생각하지? 왜 0 노래가 지로송이 왜 이렇게 많지? 우리나라에 0을 주제로 한 노래가 있던가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0을 그렇게 하지? 노래로? 수십 개도 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 애들이 수학 잘하죠. 훨씬 잘하겠죠? 되게 잘한대요. 근데 저 아는 언니가 아버님이 수학자예요. 저희 서드맘의 리더 분의 아버님이 수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언니가 그분의 일화를 얘기해 주셔서 아버님 일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친구들은 수학자들이 모이면은 이야기가 끊임없다. 인문학, 철학, 온갖 학문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데 왜 우리나라 수학자들은 입을 약간 좀 다물고 있다. 대화가 이게 조금 더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아쉬웠다고 그 수학자분이 아버님이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사담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해를. 저는요 저희 아이가 수학 못해도 돼요. 막 빵점 맞아도 상처 안 받아요 저는. 하지만 수학을 학교에서 성적이 빵점 맞아도 대학 못 가도 좋아하는 아이라면 전 뭐든지 할 거라고 봐요. 믿어요 그만큼 걔를. 수학을 좋아했던 그 재밌는 기억, 과학을 즐거워했던 엄마와의 기억, 추억, 시간, 그리고 자기가 뭔가 앉아서 자기 주도를 해봤고 뭐 실패하면 어때요? 해봤다는 게 중요하지. 그런 애라면은 지가 살면서 무수한 경험들 속에 분명히 무언가를 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아이에 대한. 그리고 저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겠죠. 너가 성적이 안 좋아도 상관없어.
네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네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노력해서 더 가보는 것, 좋아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더 가보는 것, 더 가보는 것, 더 가봤을 때 뭐가 있는지 거기에 그걸 발견하는 거. 엄마도 그러고 있고, 너네 아빠도 그러고 있고, 너네 형도 그러고 있고, 모두 다 그러고 있으니 한번 우리 찾아보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서드맘에 들어와서 어떤 맵도 없고 뭘 하라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계속 이런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환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말씀드리고 너무 사람 많이 오셔서 실수한 건 없나 저도 걱정은 되지만 아무튼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제가 이게 개인으로 저한테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다 일일이 막 만나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근데 만나지도 못하고 문자로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 다 나가셔도 되고 연경님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연경님 연경님은 들을 필요가 없으세요. 너무 잘하고 계셔서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 하나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트렌드가 이래? 지금 수학은 이런 거 하래. 수학은 사고력 뭐 하래? 어느 학원 가래? 뭐 하래? 수학은 지금 연산을 해야 되는데 뭐 하래? 뭐 하래? 어우,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거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거에. 지금 뭐 이런 걸 하래. 이런 전집이 지금 좋대. 유희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대. 문학은 이런 출판사에 이런 것이 좋대. 뭐가 좋대. 뭐가 좋대. 안 흔들려요. 그냥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힘, 내 애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힘, 그거면 돼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정말 내가 봐서 이거 정말 괜찮네. 이거 애가 좋아하네. 그럼 된 거지. 힘, 나의 힘, 내가 볼 줄 아는 힘,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힘, 틀리다고 할 수 있는 힘, 모든 힘. 나의 힘, 엄마의 그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어떤 것. 그리고 내 아이도 그렇게 가기를. 교육 카페다. 아니, 참고하세요. 교육 카페 많이 들어가셔서. 저는 듣도 보도 저는 공부 때문에 몇 번, 아기 때, 우리 애기 공부 때문에 몇 번 들어왔지, 뭐 이렇게 그냥 별로 안 들어요. 그냥 내가 한 만큼만 하면, 내가 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재밌는 만큼만 하면 되지. 너무 흔들지 마시고, 저도 저희 카페도 이제 뭐 이런 지금 국제학교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게 되고, 뭐 저번에는 매스 리더스 그거는 국내에 없어갖고 제가 개인으로 구매를 하고 싶었으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공동 구매를 하기도 했고, 저희 카페도 공동 구매 이제 앞으로 조금 할 거예요. 정말 아주 까다로운 기준. 제가 보통 이렇게 막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 엄청 까다로워서 어쨌든 뭐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좋대 막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보고 지금 딱 내 아이랑 필요한 것만. 그리고 저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진짜 필요하냐? 진짜 할 거냐? 과부 안 걸리냐? 과부 안 걸리면 해라. 과부 걸리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냅둬라 애를. 가만 냅둬라. 쉬운 거 해라. 제일 쉬운 거 해라. 4살 때 했던 거 해라. 책 그런 거 읽혀줘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텀을 줘라. 쉬지는 말고, 엄마가 쉬지는 말고, 하드한 거 자꾸 가지 말고, 이지로 왔다 갔다 해라. 계속 왔다 갔다 계속 봐라.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거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번 달에 어쨌든 지금 1000명 인스타 1000명 그거 재밌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하다 1000명이 되셔가지고 뭐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드맘에 계신 분들도 다수 계시니까 국제학교 갔다 와서 또 느낀 바도 많고 모르겠어요. 일단 그리고 또 제가 또 크리스천이라서 더 끌리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크리스천 아니시더라도 웹이나 해서 뭐 "이런 교재가 이렇게 가고 있더라." 정도 흐름 정도는 알고 가시면 나중에 좀 준비하시는 데 좋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출판사는 10 대에 미국에서 홈스쿨, 그러니까 크리스천 말고도 그냥 일반 홈스쿨 용 출판사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아주, 그리고 베네핏이 참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쪽 학교하고 더 이야기해 보긴 하겠지만 교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단우는 제가 이제 내년에 양양도 가고 어 거기는 일반 이제 초등학교를 가게 되니 아이가 인제 학습적인 부분들을 좀 저하고 많이 지금 여기서 지금부터 여기 서울에서부터 쪼끔씩 더 쌓아 가지고 이 국제학교 걸 한번 1년 정도는 한번 마스터해 볼 생각이에요. 얘가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학교에서 온라인으로도 열어 놨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분들이 그 온라인을 열어 놓으셨냐면은 선교사분들 자제분들이나 뭐 외국에 나가기 전에 이 학교에 그러니까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 먼저 아이가 좀 갑자기 들어와 갖고 갑자기 3 학년 가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 2 학년 것부터 엄마랑 집에서 하면서 좀 간을 보다가 그러다가 인제 3 학년 때 이 학교로 들어오려고 이제 그런 용도로 아마 그 온라인 스쿨을 열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이 학교하고 상관없는 엄마들 중에도 외고라든가 뭐 인제 뭐 그런 거 필요해서 집에서 자기 주도하려고 하는 홈스쿨 하는 애들이 고학년 아이들도 좀 많이 하고 중학생 아이들도 좀 많이 하고, 어쨌든 저희처럼 그냥 일반 초등학교를 좀 다니다가 국제 뭐 학교든, 그러니까 국제 중학교든 외고든 아니면은 좀 미국이나 외국 대학을 좀 염두에 두고 따로 집에서 홈스쿨을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같이 지금 그 온라인 스쿨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우도 한번, 올해는 1 학년이라 좀 너무 과부하고 올해 이거 1 학년 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4 과목 해볼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애들이 잘 따라오는지. 그래서 리딩, 바이블, 수학, 과학 요 정도만 한번 해 보고 좀 한번 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서 그 온라인 스쿨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애들만 초등학교 한 3 학년, 2-3 학년 정도? 2-3 학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좀 봐야죠. 어떻게 애들이 잘 따라오는지. 하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학원 가는 애들은 아마 힘들 거예요. 이게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을 안 가고 집에 있는 애들은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궁금하기도 했고 막 국제학교에서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지. 교과서는 확인을 했는데 음 여러 가지로 좀 더 많이 여쭤볼 생각이에요, 거기랑.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영성 캠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영성 캠프 같은 거 하는 것도 참여할 수 있고, 영성 캠프 하면서 또 거기서 뭐 영어로 클래스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아무튼 이것저것 좀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해 보고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일단 리코드는 끄고요. 남아 계신 분들은 남아서 몇 개 더 여쭤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오늘 원래 수학 홈스쿨 클립을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수학 얘기를 계속 여쭤보셔 가지고 제가 주절주절 떠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날도 재밌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나만 재밌나? 나만 얼굴 있고 아무도 안 보여 얼굴. 일단 중지할게요 잠시.